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세 추천 주식의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날 공개방송을 하고 있죠.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벌써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공개방송에서 뭐 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번 쭉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장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제가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지만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어설프게 요 정도 하락으로 이번 하락이 마무리돼서 진짜 바닥이 형성되는 흐름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투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연 투매가 과연 뭐냐? 그냥 하락하면 투매냐?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에서 4% 마이너스 3에서 4%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이제 특히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 이상 급락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투매 폭락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8월 5일 월요일 날이죠. 이날 코스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7.4% 말 그대로 폭락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시초가에 마이너스 20% 이상. 그래서 뭐 이틀 만에, 여기서부터 이틀 만에 10%가 빠진 거예요. 이런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제가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팔면 안 된다. 사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팔면 안 된다.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제가 좀 조심하자고 했어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바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올라올 때, 연속해서 반등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눌리면 매수를 해보자. 눌리면 매수해야 된다.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여기 흔들리는 요날 방송을 하진 못했고요. 요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요때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방송을 했는데, 수요일날 생각보다 안 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 절대 한 방에 이렇게 못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빼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또는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있고, 또는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고 왔다 갔다 이런 패턴이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박스권 패턴을 그리고 반등하는, 바닥을 확인하는 패턴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보아하니 이렇게 직선적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지그재그형 패턴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지그재그 패턴은 뭐냐, 박스권 패턴은 뭐냐, 말 그대로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그런 변동폭이 좀 축소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작년 10월에서 11월 코스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때도 이렇게 폭락을 하고요. 그죠? 폭락을 하고 반등을 했는데, 갑니까? 이렇게 위로 막 가요? 못 가죠? 아이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이 완성되고, 이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추세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코스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증시는 지금, 어이구, 나 아르헨티나 완전히 골로 가네. 아르헨티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유. 자, 미국 증시도 지금 바닥이 완벽하게 나오지가 못했다.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을 하기 힘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자리에서.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봤지만, 미국이 1차 하락, 12월 달에 2차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10월달 1차 폭락하고 12월달 미국 폭락 2차 폭락할 때 안 빠지더라 별로. 왜? 여기서 이미 이 첫 폭락에서 그냥 너무 많이 매를 먼저 맞아가지고 미국이 두 번째 폭락할 때는 별로 안 빠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첫 번째 폭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미국은 아직 별로 안 빠졌잖아요. 미국은 요만큼 빠졌다고, 요만큼. 그죠? 여기서 오히려 신고가 난 다음에 여기서 신고가 나고 요만큼 빠지는 사이에 우리 시장은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났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2차 하락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미국 따라서 막 계속 폭락하는 이런 장은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전제 조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슨 제2의 IMF, 일본이랑 전쟁해가지고 막 완전히 폭삭 망한다거나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폭탄 쏘고 쳐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정만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고 이때처럼 적당히 버티면서 바닥을 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예상이고요. 자, 이제 시장을 실제 지켜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보다도 시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그재그 요 패턴 박스권 패턴으로 간다. 여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반등을 좀 해주는 이 일수가 좀 길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반등 폭도 생각보다는 좀 길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1.5% 올랐고 코스피가 1.1% 이상 올랐는데 오늘 오른 거는 뭐예요? 사실 오늘 장중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르지 못했죠. 코스피도 오늘 장중에는 보합에 있었거든요. 강보합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오후에 튀어 올랐었거든요. 이게 분차트 보시면 코스닥도 점심시간 이후에 튀어 올랐죠. 더 이건 뭡니까? 홍콩에서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죠. 참 지금 뉴스 속보를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아까 우리 장중에 홍콩에서 최근에 홍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인 어떤 시위가 말하자면 이제 민주화 이런 시위가 있는데 이제 그 시위가 나타나게 된 발단이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법을 이제 홍콩 당국에서 중국과 함께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거를 홍콩 당국에서 철회하겠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아직 철회됐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 못 해봤어요.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했나 모르겠네. 혹시 제가 방송 중에 내용이 나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나오면서 홍콩 사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쭉 반등을 했고 당연히 홍콩 반등하면 중국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지 뭐. 그죠? 대만도 올라가고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가고 지금 유럽 증시도 현재 시간 여기 지금 현재 실시간이 안 나오는데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홍콩의 어떤 악재 해소로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이미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 조금 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봤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채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홍콩 사태 해결됐으니까 이제 시장 가는 겁니까? 응? 홍콩 시위 끝나면 이제 글로벌 증시는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홍콩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고생한 게 홍콩 때문입니까? 만약에 홍콩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면 홍콩이 해결되면 가겠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실 홍콩 문제 여러분들 신경도 안 썼잖아. 왜 이래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홍콩 사태 신경이나 씁니까 요즘에? 그거 말고도 지금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미중 무역전쟁 요게 사실 큰 거였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여러가지 또
뭐 정세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한데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거는 일본과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7월달, 8월달에 우리 증시가 제일 먼저,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이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도 물론 있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예요. 한일 관계 악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무역 전쟁, 무역 보복, 무역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야,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뭐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군사 동맹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만 협력 관계잖아요. 협력 관계.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고 바로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도움과 일본의 어떤 도움 이런 협력 관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삐그덕거리는 소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한일 문제든 미중 문제든 홍콩 문제든 결국 뭐예요? 뭐가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뉴스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이게 경제에 좋은 소식이냐 안 좋은 소식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던 건데 이 홍콩 사태가 해결된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또 좋아지고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사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 뭐 큰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 당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반등하면 또 다시 빠지고, 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봤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제 생각보다 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전 이 정도까지 봤는데 좀 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홍콩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럼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홍콩 호재는 반영이 된 겁니다. 오늘만 반영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홍콩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을 우리는 잘 몰랐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주식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곳입니다. 왜? 돈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제일 스마트하고 제일 빠르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미리미리 좀 반응해서 올라왔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오늘 좀 더 반영이 돼서 홍콩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와 간다 하면서 가는 요런 장은 아니다. 절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도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때 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 비슷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 반등 코스 왔다갔다 코스고 여기도 급락 이후 반등 코스인데요. 다시 한번 이때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왜 올랐을까요? 이때는 왜 올랐을까요? 이때도 여기 생각보다 강하게 4일 연속 5일 연속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올랐겠지. 응? 이때 우리를 무섭게 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버나 많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주식을 사고 이제 간다라고 외치는 거는 이렇게 된다. 잘못하면. 그럼 여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여긴 뭐가 나옵니까? 악재가 나옵니다. 악재가. 여기는 악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악재가 나오고 다시 여기서 악재가 나오고 여기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 주식이. 여러분들 그러면 뭐 당할 일이 있어요? 악재 나와서 고점 매도하고 호재 나와서 저점 매수하면 돈 버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되지. 보세요. 여기 12월달 보세요. 주가 폭락하는 거. 미증시가 12월달에 이렇게 폭락했다고요. 이게 호재가 나와서 폭락합니까? 악재 나오는 거라고요. 악재. 악재 나와서 여기 악재 나오는 거야. 12월달에. 예. 미리 주가는 호재 나올 때 빠지기 시작해서 악재 나오면서 바닥 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코스에서는 이렇게 연속해서 올라오면서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물론 그것이 정말 엄청난 호재,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되고 한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홍콩 사태가 다 해결됐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 이러면 뭐 제가 뭐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미리 반등을 했고 여기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라간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자리죠. 이거는 저기 주식 한 2달만 해도 알 수 있어. 네, 이거 저항 자리입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 자리예요. 네. 여기 뚫는다고 뭐 모든 게 다 뚫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위에 또 이런 저항 자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60일 이평선 저항 자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2000포인트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 자리도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막 쭉쭉쭉쭉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마치 지금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급락했다가 반등 주고 또 반등하는 듯한데 또 어디 가나? 요 60일선 저항도 있는 돌파하려나? 이런 느낌인데 결국엔 이때도 한 번 더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조금 더 바닥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도 여기가 조금 바닥으로서는 좀 불안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로 보시면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중요한 저항 자리인데 오늘만 놓고 보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돌파됐습니다. 여기 국대님이 저항이라고 했는데 돌파가 됐네? 저항 돌파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못 간다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정배열에서 고점을 뚫고 이렇게 완전히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장은 고점이 뚫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봐야 돼.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배열에서 고점이 뚫리면 그걸 안 좋게 보면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건 정신병자야. 여기가 이렇게 고점이 뚫렸는데 안 좋게 본다? 그럼 도대체 언제 좋게 볼 거예요? 무조건 좋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역배열에서 꼬꾸라지면서 내려올 때 저항을 뚫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저항 뚫었죠? 이런 자리는 저항 돌파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보이죠? 여기도 볼게요. 자, 저항이죠, 여기. 저항 돌파했다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이 역배열 하락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저는 이런 경험문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매번 이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고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돌파됐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놓고 다시 내려와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됐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렇다고 뭐 꼭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나중에.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추세 상승 하면서 여기 이평선 60일선 돌파하고 뭐 다 돌파해서 이게 막 외국인 매수하고 올라가는 이런 장은 언제쯤 나올 거냐. 지금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 합의를 좀 하려고 폼을 잡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것도 뭐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모두 이거를 뭐 완전히 뭐 계속 가져가 봤자 서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빨리 양보해서 빨리 합의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질을 끌고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도 내년에 또 재선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올 하반기 중에는 좀 그래도 해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일반 상식선에서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해결이 돼야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마 뭐 일본하고 원수지고 무슨 뭐 적대국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일본이 뭐 과거에 밉고 해도 뭐 언제까지 그렇게 적으로 살아? 협력해서 같이 잘 살 수 있으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게 이제, 글쎄요, 뭐, 이게 뭐 국민 정서도 또 봐야 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이제 그때는 시장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급을 보면 코스닥은 조금 아리까리한 게 외국인 기준으로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좀 사는 게 좀 많아요. 최근엔 좀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외국인이 저점에 사서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냥 사니까. 외국인이 팔면 떨어질 텐데. 만약에 내일 당장이라도 외국인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외국인이 500억 판다, 코스닥. 그럼 빠져요. 이걸 가지고 뭐 아주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난주 공개 방송 때 그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수요일날 방송인데 그런 질문 하셨어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선물해서 양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이날. 이날 언제입니까? 8월 28일 수요일날 선물 시장에서 이날이죠. 외국인 기관이 선물을 팔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루하루 외국인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오늘 하루 외국인 기관이 팔았다고 이거를 뭐 안 좋게 본다? 뭐 좋게 보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안 좋게 본다? 이거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는 척 하는 사람,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으니까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냥. 결국 보세요. 시장 올랐잖아. 올랐잖아요. 안 맞는다니까, 저런 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루하루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세적인 어떤 매수 매도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코스닥 수급 말고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를 보면 수급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국인을 잘 보시면 계속 매도죠. 계속 매도예요, 계속 매도. 오늘도 3,500억 매도. 물론 이제 기관이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융투자, 증권사들 오늘 3,400억 많이 들었네요, 이쪽이. 근데 금융투자가 사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얘네들은 단타쟁이거든요. 증권사 고유자산 굴리는 애들, 뭐 펀드도 아니고요, 뭐 연기금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사다 팔았다 매매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샀다가 단타로 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애들이 사면서 좀 끌어올렸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10 몇 년간 이 바닥을 지켜보면서 법칙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제가 뭐 주장하는 편인데, 이럴 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잘 주식시장에 없다고 보는데, 몇 가지 법칙이 그래도 제 나름대로 확률 높은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완전 대폭락 개박살 나는데 개인이 판다. 보통 여러분 시장 하락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시장이 빠지고 반대편에서 개인이 사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하면서 개인이 판다. 그거 뭐다? 그거는 투매 끝자리 거의 다 왔다. 매도 클라이막스에 거의 다 왔다. 요거는 굉장히 확률 높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시면 8월 5일 8월 6일날 코스닥에서 수급 보시면, 예, 시장이 폭락하는데 개인이 3,300억 갖다 팔았죠. 8월 6일날. 그동안 계속 사다가, 그동안 1000억 막 사다가 좀 사고 팔다가 갑자기 3,300억이란 매도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하루에 코스닥에서 3,300억 갖다 팔았다. 그 다음날도 1000억 갖다 팔았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거는 바닥 시그널이다, 이거는 굉장히 확률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한 달 이상 계속 매도하는데 시장이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확률 높은 분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외국인이 사고 팔고 이런 걸로 맞추는 건 확률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어떻게 가? 이거 당연히 얘네들이 뭐 미쳤어요? 이렇게 뭐 갈 것 같은데 여기다 계속 팔아요? 외국인은 단타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추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장이 여기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회를 줄 거냐. 내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어쩌냐,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밑그림을 그려보자면, 예, 요런 그림, 예, 요런 그림, 요렇게 해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혼조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제 홍콩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어제 오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인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바로 홍콩 문제 해결 바로 다음 바통을 받아서 또 바로 해결되고, 뭐 한일 문제가 또 바로 바통받아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예, 제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예, 그런 호재가 없다면 여기서 계속 끌고 가기 힘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30분이나 했어요 제가. 야, 이거 하는데 30분 걸리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해됐다, 어느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 3번. 오케이.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원래 요거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요건 지난주의 대본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 지난주는 예상대로 강한 저항권에서 단기 고점 형성 하락 발생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 얘기한 거야, 이때. 저항에서 하락이 발생했다. 예, 이 얘기한 거고요. 하락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적인 추가 하락 후 바닥 확인이 있고, 지그재그 형태의 박스권 등락이 있다. 작년 11월, 12월 같은 이런 게 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흐름 봤을 때는 2번 지그재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요.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혹시나 추가 하락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 지난 5월, 8월 달에 미리 폭락했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렸고요. 당분간 어떻게 대응한다? 당분간 눌리면 분할 매수, 반등 시
분할 매도 반복해야 된다. 박스권이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좀 파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추세적인 반등장을 기대하려면 이것도 있구나. 정말 이제 정말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최저점에서 어떤 자리의 최저점에서 이제 갑니다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때 있죠, 이때 또는 이때, 딱 이때부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제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알아? 그죠? 또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려고 하나보다,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추세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뭐 여러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뭐 대세 상승인다 뭐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한 2000선이 완벽하게 안착이 돼야, 2000선이 안착이 돼야 그때 대세 상승을 논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1980이고 2000도 못 넘어간 상태에서 어디서 맞고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세 상승장은 너무 논하기 이르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전망. 자, 홍콩 사태 해결 기대감으로 시장이 추가 반등하고 있다. 지그재그 형태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 작년처럼 연속 반등이 이어지면서 강한 저항권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된다. 연속 반등 후에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가 오히려 조정의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악재가 나올 때 빠지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세력들, 소위 말하는 형님들 주포들은 악재가 있을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있을 때 팔면은 어떻게 팔어? 못 팔아요, 걔네도. 호재가 있을 때 팔아야지 잘 팔리죠. 뭐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얘기는 아까 했던 그대로 얘기고, 미국 당분간 똑같아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당분간 눌리면 분할 매수, 반등 시 분할 매도 반복 똑같아. 왜? 시장이 계속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시장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등 시 분할 매도, 요쪽을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요쪽을. 그죠? 매수보다는 요쪽을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을 막 크게 키우는 거는 조금 매력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이 그동안 컸다면 조금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다가 다시 좀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조정받는지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여기까지 빠집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점쟁이 놀이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봐야죠. 근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흐름은 대략 요 정도는 우리가 봐야죠. 뭐 이때랑 비슷하게 봐야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두고, 요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좀 대응을 매일 장중 실시간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너무 막 급하게 막 미리 다 팔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선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 다 팔고 떠난 거 아니에요. 저희 VIP 회원님들도 지금 매매하고 있어요. 예? 왜? 보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 우리는 내일 당장이라도 흐름이 안 좋으면 내일 팔면 되는 거고, 내일도 괜찮으면 내일 보유했다가 내일 모레 팔면 되는 거고, 이런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단타는 더 그렇죠. 그죠? 단타는 어차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내일 사서 내일 모레 파는 이런 단타는 내일 당장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그런 예고만 없다면 매매하는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하면서 수익 낼 거 내고 하고 있어요. 중타반도 지금 주식 비중
많진 않아요. 대신에 주식 비중이 많진 않은데 주식 비중 보유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익 나고 있는데 안 판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만약에 뭐 좀 더 가면은 수익 나는 거고, 더 수익 나는 거고, 뭐 아닌 것 같으면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아주 다 설명드린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뭐 다 이미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락하는 장하고 이 장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 장하고 이 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좀 과잉 대응해야 돼.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죠.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날 확률을 노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래 해서 잘하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기가 힘들어요. 뭐 답이 없잖아. 이때는 다 무너지는데, 대부분 무너지는데. 근데 이런 코스는 그래도 동시에 뭐 다 무너지는 그런 코스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섹터, 순환매, 어떤 대안주, 대안 섹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죠?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 이제 이런 장은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 2,000개 종목 중에서 1,900개가 하락하는 날도 있어요. 2,000개 중에 100개 빼고 다 빠져. 뭐 그때는 수익 내기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코스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에 뭐 2,000개 종목 중에서 한번 뭐 많이 빠지면 뭐 한 1,200개, 1,300개 이렇게 빠지면서 나머지는 또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스는 뭐 리스크 관리는 하되 뭐 그렇게까지 무슨 뭐 현금 100% 쥐고 오들바들 떨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도 하지만 또 매매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시장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너무 막 시장 빠집니다 이렇게 겁만 주면 실제 우리 VIP님들 같은 경우 또는 뭐 그런 경우에 또 너무 겁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다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이제 일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좀 눌릴 수 있다, 좀 조심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해도 나는 이 종목은 진짜 지금 오히려 타이밍 괜찮고 좋아 보이고 뭐 예를 들어 9월달에 일정이 재료가 있고 좋은 일정이 있어서 좋게 본다. 그럼 그거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되게 조심하라고 했다고 다 파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면 확률은 좀 떨어지죠.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최근에 좀 수익 좀 납니까? 어때요? 지난주 이번 주는 좀 수익 나죠. 그래도 저희도 뭐 VIP도 단타반 중타반 이번 주는 수익 잘 나요. 뭐 사면 올라가 그냥. 수익 잔치인데 당연히 이건 장이 좀 도와주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장이 만약에 눌리면 완전히 개작살 나는 건 아니더라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승률 뭐 90%, 100%, 뭐 95% 나던 게 이때 눌리면 승률이 이제 뭐 한 70%, 80% 될 수 있겠죠. 뭐 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보자. 이때부터 시장이 한 2주일 정도 반등했더니 한번 확 흔들렸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봅시다. 한 8일 올랐어요. 8일. 8일. 7, 8일 올랐어요. 7, 8일. 근데 물론 이때 열흘 올랐으니까 이번에 똑같이 열흘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런 마디 분석이라는 게 은근히 잘 맞을 때가 있고요. 얼추 맞을 때가 많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여러가지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조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40분. 내가 요즘엔 최대한 빨리 짧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은 딱 시장 얘기만 하고 끝내죠.
요런 자리, 다음 주에 요런 자리 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네, 오늘 제가 또 중요한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 예. 아마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밑그림 그려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아무 계획도 없고 뭐 시나리오도 없이 하는 거랑 이렇게 대략 좀 그리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죠. 예, 잘 참고하셔서 예, 또 이번 주 다음 주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가 목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요? 다음 주 공개 방송을 좀 애매하네. 예. 근데 실제로 뭐 다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명절 연휴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공휴일이 겹쳐서 막 징검다리 연휴가 쭉 붙어 있을 때는요, 그 앞전에 조금 시장이 지루하게 가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찾아보면 연휴 앞두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요즘에 전체적으로 아직 하락장이고, 예, 악재들도 좀 있고, 또 연휴 동안 항상 그런 거예요. 왜 연휴 앞두고 안 좋냐면, 연휴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 혹시나 연휴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연휴 사이에 미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이제 연휴 앞두고 매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골치 아프니까 연휴 앞에 그냥 나는 주식 팔고 그냥 안 할란다. 추석 갔다 와서 다시 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래가 좀 줄면서 지루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확률 높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예, 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조금 적당히 예,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추석 때 별일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켜봅시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